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리는 YTN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중대 기류를 맞고 있습니다. 긴급자금 지원과 하역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이대로는 어렵다며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서미경 씨 회사 4곳을 위장 계열사로 판단하고 신격호 총괄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20개월 만에 상승 반전됐던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17%가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1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법정 관리 20일이 지나도록 한진해운의 하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자 법원이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를 항만에 내릴 하역비입니다. 한진그룹 차원에서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했지만 집행은 지지부진합니다. 한진해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경제부 신호 기자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진해운 선박들이 우리 수출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류 대란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항만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박해서 컨테이너를 내리려면 이 하역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진해운에는 이 돈이 없습니다. 60여 척의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짐을 가득 싣고도 이 정박을 못하거나 이렇게 공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짐을 내리는 비용만 1,7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진해운의 금고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진그룹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컨테이너 하역비 1,000억 원 내놓겠다고 했었는데요. 절반도 지원이 안 됐다고요? 네, 보름 전에 발표한 지원 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은 이 조양호 회장이 자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400억 원, 그리고 대한항공이 대출을 받아서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회장이 지원하는 400억 원은 지난주에 지급이 끝났는데 대한항공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미국에 있는 롱비치 터미널에 한진해운 지분 54%를 담보로 잡고 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지분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대출 길이 막혔고 대한항공 이사회도 반대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자구 계획을 촉구했지만 한진그룹 측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한진해운은 더 큰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진해운의 파산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진그룹의 대출 상황을 점검하라고 은행들에 통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의 한진그룹 계열사 대출 현황을 이번 주까지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부채 총액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2년 381%에서 올해 475%로 급증했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한진그룹의 여신 현황 점검에 나선 것은 한진해운의 위험이 한진그룹으로 또 국내 금융권 전체로 번질 위험성에 일단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또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용 보험은 없다고 합니다.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 형식으로 취급을 하는데 가입자도 극소수입니다. 더욱이 일부 손해보험사는 그나마 있는 관련 보험 상품마저 최근 들어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동부화재는 지난 10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화재보험 지진 특약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동부화재 측은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어지는 지진이 12일 지진의 여진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생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후에 발생되는 여진들은 그 지진의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보험 가입을 그 사고 발생 이후에 보험 가입을 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해상도 오늘부터 지진 특약 가입을 신규 화재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등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기존 제품을 같은 조건으로 파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서 이 보험사들의 이 같은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뒤 오늘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진 관련 용품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왕광기와 방독 마스크 등의 구조용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구, 설비, 자재 코너의 인기 검색어 1위에서 마스크가 올랐고요. 파편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화도 뒤를 이었습니다. 평소 전동 드릴 같은 공구 세트가 주로 팔렸었는데 이런 안전 관련 상품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이트인 11번가에서 30리터 이하 백팩 판매가 59%나 늘었고요. 전투 식량과 헬멧, 손전등 판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 지진 대비용품인 1인용 피낭 배낭 세트도 해외 쇼핑 코너에 등장을 했는데요. 라디오와 모포, 방제 두건, 목장갑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돼 1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관련 상품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온라인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1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장기 실업자 증가폭이 실업자 기준으로 구직 기간 일주일에서 4주일로 바뀐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 비중도 지난달 18%를 넘으면서 1999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장기 실업자 증가세는 이미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160개 업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할인 행사는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어떨지 관심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쇼핑과 관광, 문화 축제가 합쳐진 대규모 행사입니다. 지난해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여러 행사를 올해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소비 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민간 부분의 활력이 여전히 미약한 상황인 만큼
이번 코리아셀 페스타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공식 참여하는 업체는 160여 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100여 곳과 가전,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체도 40여 곳이 들어가고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2,500곳에 이릅니다. 이런 세일 페스타가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 산업계와 또 관광업계와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말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레드 TV를 비롯해 대형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프리미엄 가전도 깎아주고 자동차는 한정 수량, 특정 모델에 한해 할인합니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은 20%에서 65%까지 가격을 내립니다. 문화축제도 전국에서 55개나 열리는데 한류 스타들의 K-팝 개막 공연은 오는 30일 저녁 서울 영동대로에서 대규모로 막을 엽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과 교통, 공연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첫 행사는 사전 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전통시장 참여가 적었고 또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할인폭과 규모가 평소 할인과 다른 게 없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내수를 진작하는 목표를 이루면서 국내 소비자와 관광객들까지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축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 간 2차 충돌로 인한 머리 상해 등을 80% 이상 줄여주는 에어백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1350kg의 차량이 시속 50km 속도로 다른 차의 운전석 측면을 받았을 때 동승자가 머리 부분에 받는 상해를 80% 이상 떨어뜨린다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습니다. 운전석 오른쪽에 장착된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동승자의 머리가 운전자나 다른 탑승자가 아닌 에어백 쿠션에 닿도록 설계됐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단에서 통신산업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황 회장은 강연에서 전 세계 통신 사업자는 단순히 네트워크 인프라만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KT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2014년 하반기 상용화를 시작한 KT의 기가인터넷이 2년도 안 돼 200만 가입자를 모았다며 혁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신축되는 대형 복합시설 파크원이 파크원 내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최대 규모 백화점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은 오는 2020년에 지어질 예정인데 지하 7층에 지상 9층 규모로 영업 면적만 8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정지선 회장은 파크원에 들어서는 현대백화점을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대표 매장인 플래그십 스토어로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된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이 하루 이용량 1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 티맵을 통한 검색과 길 안내 등 기능 이용량이 역대 최다인 1억 71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청년희망재단 대강회와 함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소기업 온리원 채용 박람회는 오늘 오후 YTN 본사에서 한국콜마, 호전실업, 수산중공업, DGI 등 강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YTN은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속속경제 마치겠습니다. 조금 뒤 오후 6시에는 뉴스 통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